네, 2022년 5월 20일 토요일 녹음되고 있는 만화클래식 금요일이네요. 만가다 시간입니다. 이번 주도 정다빈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를 제가 원고를 쓸 때 시끄러. 제가 지금 아카데미에 일하는 것 때문에 여기서 녹음을 하고 있어서 약간 잡음이 들어가도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어떻게든 녹음을 미루고 싶어서 식사 쿠폰을 이제 다빈님한테 드리겠다면서 수작을 부렸는데 통하지 않더라고요. 그런지 몰랐어요. 이거를 맨 처음에 그냥 미루자고 하신 게 아니고 뭐 먹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셔서 이게 뭐지 한번 했는데 원래 저희 목요일날 녹음하는데 네. 한번 미뤘잖아 미뤘죠. 내가. 네. 그래서 또 미루니까 미안해서 뭐 드시고 싶은 거 없냐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분 좋은 상태로 만든 다음에 주말로 미루려고 했었는데 뭐 어떻게든 잘 안 됐습니다. 네. 제가 한 5월 말부터 8월 초까지는 좀 여름을 많이 타나 봐요. 저 이 시기에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그 저녁만 되면 뭐랄까 그냥 막 힘이 없어져 그냥. 힘이 없어지고 근데 해야 될 일은 많고 항상 이 시기가 그런 시기라서 굉장히 힘든 시기라 요즘 제가 녹음을 자꾸 미루게 되네요. 미안합니다. 네. 어쨌든 오늘 하잖아요. 더 안 미루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다빈님 이번 주에 소개할 작품은 어떤 작품인가요? 네, 이번 주에는 스르타니 가오리라는 작가의 퇴마루에서 모든 게 달라졌다입니다. 이거 한 2년 된 것 같은데 작품이 처음 나온 게 한국에 2년 전에 2년밖에 안 됐어요? 한 2년 됐을까? 2019년 아닌가? 기억이 제대로 안 나. 2019년은 뭐야? 3년 됐구나. 그렇죠. 하여튼 그때 나왔을 때 이재민 평론가가 좋은 작품 나왔다고 저한테 보라 그랬는데 내가 안 봤지. 결국 미루다가 이게 알겠다고 괜찮은 작품인 것 같다고 다들 괜찮다고 하길래 그래서 미루다가 결국 이렇게 다빈님이 이거 해야 된다고 얘기해서 하게 됐는데 이번 이 작품 선정하시게 된 이유가 뭘까요? 일단 저도 재밌게 봐서 되게 좋아하고요. 네. 저는 2권 나왔을 때부터 보기 시작해서 5권이 이제 완결권인데 완결이 나자마자 진짜 불이 나게 뛰어가가지고 확인했을 정도로 재밌게 봤고 개인적으로 결말이 되게 마음에 든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 주변에서는 오히려 결말이 너무 깔끔하게 끝나다 보니까 조금 아쉬웠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결말이나 다른 요소들에 대해서 다른 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를 조금 나눠보고 싶은 만화 중에 하나여서 고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거 처음 저한테 소개받을 때부터 전 딱 본 순간 직감했지. 내 스타일 아니다. 왜냐면 두 명의 여성이 이제 세대를 뛰어넘어서 비애를 통해서 친해지고 뭐 그런 내용이잖아. 그거를 대체 내가 왜 봐야 되는 거야? 볼 수도 있죠. 그리고 나는 생각이 들었고 처음에는 근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그래서 뭐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이 작품을 딱 보게 되니까 그거 요소 말고도 그 안에 이제 이 두 명의 여성 캐릭터가 서로 친해지면서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쵸. 사람 대 사람으로 알아가고 뭔가 서로 소통하는 이런 지점들이 사람들이 더 좋아했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런 지점에서는 저도 굉장히 훈훈하고 재밌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작품 보면서. 그래서 일단 봐야 된다니까요. 보고 있잖아. 그래서 두 여성이 비엘로치 두 여성이 98살, 58살이죠. 58세가 차이 나는 여성 친구가 비엘 만화로 친해지는 만화를 보라고 해서 봤잖아. 그래서 잘하셨어요. 네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만화에서 그림을 되게 좋아하는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림이 뭐라고 해야 되지? 멋부리지 않은 그림이잖아요. 화려하지 않고. 근데 그러면서도 주인공들의 일상을 되게 섬세하고 꼼꼼하게 잘 묘사했다고 생각을 해서 그림 때문에 이 만화의 세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조금 더 많아지지 않았나 싶었고 또 드물게 이 텐마루의 그림을 보면 이 만화에 그려져 있는 장면의 소리가 약간 실제로 귀에 들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만화 보면서 이런 일이 엄청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이 작품처럼 조용한 만화를 보다 보면 중간에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그런 경험을 하게 해줘서 여러모로 되게 재밌는 만화라고 생각합니다. 그 소리 있잖아. 그 일본의 여름 배경으로 하는 애니메이션의 그 앞에 일정하게 우는 매미 소리 있잖아. 네네. 그 신카이 마코토 작품에 나올 것 같은 그 매미 소리. 그런 게 들린다는 뜻이죠? 그것도 들리고 중간에 네. 그 시간이 조금 흐르는 게 있다 보니까 겨울도 되잖아요. 겨울에 그려진 장면에서도 약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이 그림 되게 이게 뭔가 독자가 개입할 여지가 많은 그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정밀하고 밀도 높게 그렇게 그리면은 독자들이 개입할 여지가 좀 적거든요. 왜냐하면 작가가 네. 이렇게 느껴라고 표정까지 딱 정해주는 지점이 있는데 이 만화는 약간 좀 허술하게 그렸잖아요. 일부러. 네. 그게 좀 단순하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각자의 경험에서 가질 수 있는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이 독자들이 많이 개입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약간 뭔가 그 이게 슬립스틱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쓰는 건 아닌데 되게 은은하게 뭔가 들어가 있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개그 포인트들이. 네. 그런 지점들에서도 저는 좀 귀엽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귀엽죠. 그림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얘기를 보여줄 때도 뭔가 집요하게 말로 파고든다기보다는 말을 최대한 줄이고 되도록 이제 이미지로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인상이었어요. 그리고 근데 그 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까 말했듯이 몇 살 차이라고 했지? 58살 차이에 비엘을 통해서 친해진 우정 얘기라서 조금 독특한 편인데 일단 주인공인 우라라가 여자 또래의 트렌드에 살짝 뒤처져서 그 친구들을 바라만 보는 오타쿠 소녀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얘가 원래 서점에서 조금 나이 차이가 있는 직원들하고는 잘 커뮤니케이션을 하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단순히 이제 얘가 사회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동년배와 얘기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은데 이 마음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됐고 그런 장면이 앞에서 나와서인지 우라라가 할머니하고 나이 차이가 되게 많이 나는데 이 할머니하고 처음 BL 만화 얘기를 하러 갈 때도 별로 엄청 거리낌 같은 걸 가지지 않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물 흐르듯이 받아들일 수 있었고 사실 우라라한테 동년배 오타쿠 친구가 있었더라면 약간 내가 좋아하는 거 같이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다 이런 고민도 안 했을 텐데 이권을 보니까 얘랑 할머니가 같이 좋아하는 만화가 단행본보다 잡지 연재본이 먼저 나오는 걸 모르더라고요. 근데 네. 그거는 SNS나 인터넷에 평소에 잘 안 뒤져본다는 소리고, 그러면 당연히 비슷한 걸 좋아하는 또래 오타쿠 친구들과의 커뮤니케이션 기회도 상대적으로 적지 않았을까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져서 근데 덕분에 이 이치노이 할머니하고 특별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잘된 일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네요. 모르겠어요. 인생 3회차인 이 덕력이 깊으신 다빈님은 이게 좋아하는데 왜 안 찾아본다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네. 저는 그게 용납되지 않을 수 있어. 그 캐릭터의 감정이입이 안 될 수 있는데 저는 모르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해요. 검색을 그런 방향으로 안 하면은 엄청 좋아하는 뮤지션에 대해서도 나중에 몇 년 지나고 나서 알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좀 의견이 다르긴 한데 뭐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었고 그리고 또 뭐랄까 이게 여기 어울리는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뭔가 저는 만날 사람은 결국 다 만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언제든지 사람이 인생 타임이고 그 타이밍에 맞춰서 사람을 만난다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그 사람한테 뭔가 결핍돼 있고 그 사람한테 필요한 사람은 언젠가는 누군가 나타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기 때문에 굳이 이 친구가 그 동년배 친구들이랑 잘 지내더라도 거기서 오는 또 공허함 같은 게 있을 거예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들과의 대화라든지 이런 그에서 오는 또 만족감 같은 건 있거든요, 분명히. 네. 그래서 언젠가는 둘이 작품에서 만나게 될 사람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식으로 풀어내면 이제 재미가 없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제 뭔가 소재로서의 비애를 활용해서 두 사람이 친해질 수 있는 계기로서 비애를 도구로 쓴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방금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그쵸? 이제
하도 찾아보니까 찾아보는 게 이제 일상이 돼가지고 찾아보는 거에서 끝나지 않지. 굿즈 네. 같은 거 막 사든 옷에도 보면 다 그려져 있고. 그쵸. 티셔츠 같은 것도 사고. 인스타에 계속 올리시던데 뭔가를 보면서 맞아요. 돈이 일로 쓰이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2권까지 딱 보고 나서 이 우라라라는 주인공이 나중에 분명히 이 오타쿠 행사를 나갈 것이다 싶었는데 나가더라고요. 근데 나가는 데까지만 제 예상대로였고 행사에 나가서 그 할머니랑 우라라가 좋아하는 만화를 그리는 코메다 선생님이라는 작가 일행하고 얽히게 되는 그런 전개로 그게 나가는데 그거는 조금 제가 생각하지 못한 방향이었어서 그게 재밌었어요. 추가로 이제 이 우라라라는 친구가 행사에 그 판매자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를 설명을 하자면 거기에 나왔던 코믹회도 그렇고 그거보다 비교적 규모가 작은 동인지 판매 행사도 그렇고 판매자가 되면 입장 줄을 안 서고 일반 이제 사는 사람들보다 몇 시간 먼저 들어가서 부스 세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라라가 동인지를 내서 파는 입장이 되면 이치노의 할머니를 그 사람 많은 빽빽한 줄에 안 세워놔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가 되게 크게 작용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 작품 처음 홍보 문구부터 둘이서 이제 뭐 BL로 친해진다. 그리고 뭔가 페어나 막 같이 뭐 만화를 그린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지 저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흘러갈 거란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처음부터. 근데 네. 좀 예측 지점이랑 달랐던 거는 이치노이라는 할머니가 작품을 직접 만들진 않잖아. 그쵸. 그 장면이 좀 달랐어요. 저는 같이 이렇게 작품을 만드나? 이런 생각 좀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바쿠만처럼 흘러가나? 이런, 나이를 뛰어넘는 바쿠만? 뭐 이런 느낌이 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건 아니었고, 네, 생각해보니까 둘이서 이렇게 뭔가 직접 만화를 만드는 세계에 이 할머니가 뛰어들지 않는 것이 이 작품이랑 더 어울리는 결말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이렇게 친해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랑 평생 친하지는 않거든요. 그냥 한 시절에 이렇게 재밌는 작업, 뭐 소통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다 나중에 그게 끝나면 각자의 삶을 또 돌아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이 작품을 보면은 좀 더 두 주인공을 분리해 놓고 볼 수도 있고 두 주인공이 어떤 성장, 꼭 성장이 아니라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볼 수 있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지점에서 조금 잘 만들어진 결말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도 이 두 주인공이 되게 친하게 지내고 열심히 같이 뭐 만화도 보고 페어도 나가고 그러지만 아무래도 이제 세대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죠. 각자를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 것 같아요. 그 점이 저도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고 또 이치노이 할머니하고 우라라라는 캐릭터들은 이제 나이에서 차이가 있는데 또 다른 층위에서 우라라하고 살짝 다른 삶을 살아가는 캐릭터들도 나오잖아요. 주인공급은 아니지만 트무구하고 여자친구인 에리의 관계가 되게 잠깐씩 등장하는데 걔네의 존재감이 저는 되게 크다고 생각했거든요. 둘이 뭐 하다가 만났는지, 뭐 얼마나 만났는지, 평소에 뭐 하고 노는지 그런 게 진짜 거의 안 나오는데도 약간 그죠. 제 몫을 만화에서 하고 있다는 느낌이었고 또 이 두 사람하고 주인공인 우라라가 접점이 있는데 에리라는 애는 우라라를 안 신경 쓸 것 같은데 계속 신경을 쓰고 우라라는 이제 친구 커플을 보면서 되게 쓸쓸함과 부러움을 느끼는 것도 마음에 와닿는 지점이 있고 또 트무구하고 우라라가 소꿉친구 사이인데 되게 편하게 지내는 것도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이 주인공인 우라라가 바라보면서 동경할 수 있는 동연배에서 동경할 수 있는 지점들이 그 친구가 다 가지고 있죠. 그리고 신경 쓰이지. 소꿉친구라고 어떤 여자애가 내 남자친구 옆에서 막 이렇게 돌아다 아무렇지 않게 그냥 그래 잘 가 이러고만 있으면 솔직히 신경 쓰이지. 근데 이 만화라는 장르가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작중에서 어떤 인물을 보면서 와 이쁘다 이런 대사 막 나오잖아요.
네. 그럼 독자도 자신도 모르게 그 캐릭터가 이쁘다라는 정보가 입력돼서 이뻐 보기 시작해요. 그런 지점에서 되게 그걸 잘 활용해서 쓴 캐릭터들 같아. 그래서 이뻐 보이라고 둘 다 머리색도 안 칠했잖아. 마치 금발인 양 이렇게 안 칠하고 이렇게 하는 지점들이 있었는데 뭐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현실 동년배에서 이 우라라가 뭔가 지향할 수 있는 본인이 가지고 싶은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보여주는 커플이라서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결국에 우라라한테 계속 신경 쓰게 되는 우라라의 이야기에 대해 집중하게 되는 뭔가 그 내용 포인트들이 작품 속에 나오잖아요. 그런 지점에서 다비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비님 주변의 커플들 보면 막 쓸쓸함과 부러움 이런 걸 막 느끼십니까? 그런 생각할 시간에 만화를 한 편 더 봐야 됩니다. 농담이고요. 봐도 별 생각 안 들어요. 아 진짜요? 네. 그런 쪽으로는 별로 관심이 없으시구나. 네. 요즘 봄이라 그런지 막 커플들 보면 되게 쓸쓸하고 부러워하고 이런 친구들 많길래 한번 여쭤봤습니다. 저는 만화를 봐야 돼서 괜찮습니다. 네. 저 이제 비슷하게 또 동경을 하는 우라라고 동경을 하는 인물이 또 나오는데 이 아까 말했던 작가 코메다 선생님도 분량이 그렇게 많진 않은데 존재감이 되게 큰 캐릭터예요. 츠무구 커플하고 코메다 선생님이 서로 다른 이유로 우라라의 동경이나 부러움이나 닿고 싶다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존재들인데 5권 후반부에서 우라라가 지금까지 자기는 이렇게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반쯤 포기해왔던 어떤 것들하고 되게 스치듯이 닿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게 이 만화의 하이라이트고 제목처럼 우라라라는 캐릭터의 모든 게 달라졌고 달라질 것이라는 게 제일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라라 어리니까 이제 막 성인이 되었으니까 시간 앞으로 많고 뭐 앞으로 당연히 달라질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 고등학교 시절에 본인이 결핍돼 있던 거에 필요했던 사람을 만난 거죠. 이 작품에서는. 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아까 얘기된 자신이 닿을 수 없고 5권 마지막에 나오게 된 게 스포라서 얘기하진 않겠습니다만 네. 5권 마지막에 본인이 어떤 닿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지점에 어쨌든 마주하게 되는 거니까 그런 지점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어떤 사람이 그 한 시절에 영향을 받아서 나의 행동, 태도 이런 것들이 바뀌는 지점이 생기는데 이 우라라의 이제 대학 시절이나 성인이 되었을 시절에 분명히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나중에 어디 텐마루에서 모든 게 달라졌다가 지금 우리한테는 끝났지만 한 몇 년 뒤에 또 생각날 수 있거든. 이 작품이 이런 작품이 있었지라고 생각났을 때 저 같은 사람은 그래요. 이 캐릭터가 이제 마지막에 성인이 되면서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한 5년, 내가 5년 뒤에 이 작품 생각났어. 그럼 얘는 5년 동안 어떻게 살았지? 이런 거 한 번씩 멍 때릴 때 생각해 보거든요. 진짜요? 네. 저는 거의 안 해보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저는 되게 자주 해요. 그러니까 엄청 거대 대서사시도 그렇고. 짧은 것도? 네, 은하철도 99 끝나고 나서 그래서 철이는 어떻게 된 거야? 그런 생각도 막 해보고 막 그런 거 되게 자주 하거든요. 이 텐마루에서 모든 게 달라졌다의 주인공도 아마 그런 쪽으로 한두 번 정도 더 생각해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면서. 근데 텐마루는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게 이 작품이 우연하고 현실적인 포인트를 되게 절묘하게 섞어서 내놓는 만화거든요. 특히 후반부에서 그게 엄청 많이 나오는데 코메다 선생님네 어씨나 스탭들하고 이 우라라 일행이 알게 모르게 부딪히다가 나중에 결국에 사인회에서 서로 알아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우라라하고 코메다 선생님이 엄청 극적인 만남을 해서 서로 그게 사실 나였다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았으면 역시 만화고 드라마구나 했을 텐데 우라라하고 코메다 선생님이 결국 알아보지 못하는 그 약간의 엇갈린 포인트 때문에 오히려 훅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몰입감이 생겨서 저는 그 부분이 정말 절묘하다고 생각을 했고 극적이지 않았죠. 좀 더 인생과 닮아있지. 우리 인생은 그런 타이밍이 안 맞아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또 저는 이 만화를 되게 장면으로 잘 기억을 하는데 소년 만화나 SF 배경이 아니니까 아무래도 막 연출적으로 엄청 빡세게 오는 한 장면 같은 거는 비교적 없잖아요. 근데
근데도 마음에 오래 남는 장면들이 있었던 게 3권에서 이치노의 할머니가 집에 쌓여있던 접시를 우라라한테 한 장 줘가지고 우라라가 그걸 받고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겁이 났다라고 하는 장면도 떠오르고 또 왜? 저는 모르겠어요. 그 장면은 설명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그 5권까지 다 봤을 때 나중에 이제 이 만화를 어디 가서 이 만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아까 말하신 대로 막 살다가 이 만화가 갑자기 떠오르면 그 장면이 자주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면이 되게 기억에 잘 남은 것 같고 또 5권에 이치노의 할머니하고 코미야다 선생님이 사인회에서 만나서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치노의 할머니가 울 때 저도 울었어요. 그래서 그 장면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장면에서 이제 우라라가 합류해서 이치노의 할머니랑 택시 안에서 얘기를 하다가 오늘은 완벽한 날이었어요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맞아. 이제 텐마루를 떠올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장면은 이 장면인 것 같아요. 작품들을 보시면서 울기도 하시는군요. 저 엄청 잘 울어요, 만화 보면서. 아, 진짜요? 네. 엄청난 사람인데? 하긴 저는 예전에 그 미학탐구에 그 할 때 최재훈 작가님이랑 임나훈 작가님 혹시 방송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하라 히데노리 내가 그 부분 편집했나? 모르겠네. 하라 히데노리의 내 집으로 와요라는 작품을 얘기했었어요. 근데 그 결말을 보면서 두 사람이 울었다는 거야. 근데 나는 안 울었거든. 저도 그거는 보고 안 울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소시오패스로 놀림받은 적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화 보면서 잘 안 울어요. 네. 진짜 뭐 콘텐츠 보면서 운 적 한 3번 있나? 살면서? 뭐 보고 오셨나요? 일단 레미제라블. 레미제라블 그 영화? 레미제라블은 그때는 울만한 뭔가 있었어. 그 시대적 상황과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랬었고, 그 다음에 영화 중에 퍼펙트 게임이라고 제가 유일하게 사람 중에서 이 사람 정도면 존경해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딱 한 명. 그 사람 일대기야, 그 사람의 어떤 한 시절이 나오는 장면인데 그 사람 때문에 운 게 아니고 그 작품에 나오는 마동석 때문에 울었어. 그 나중에 한번 보세요. 퍼펙트 게임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거기에 마동석 씨가 또 되게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나오거든요. 마동석이 평범한 캐릭터로 나와요. 근데 그때 한번 진짜 울었고 그때 뭐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서 울었던 것 같은데 내가 속으로 진짜 펑펑 울었어. 좀 더 열심히 살지 않아서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서 울었던 것 같은데 몇 년 전에 하여튼 뭐 그래 그거는 사석에서 얘기하죠 왜 그랬는지는. 근데 어쨌든 뭐랄까 사람들이 이 작품을 보면서 왜 좋아했는지를 알겠고 근데 나는 왜 이 작품을 보면서 그분들이 느꼈던 걸 못 느꼈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이게 그냥 훈훈하다 뭐 좋다 이렇게 따뜻하네 이런 느낌은 다 받지만 그 이상으로 사람들한테 뭔가 이 작품이 와닿는 지점들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저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게 뭐라고 생각됐냐면 이게 사람마다 다 결핍되어 있는 요소가 전 다르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도 그렇고 다비님도 그렇고 한 명의 사람으로서 서로의 어떤 욕구에 대해서 결핍되어 있는 요소가 당연히 다른데 이 결핍되어 있는 요소라는 건 사회적 영향이나 시대의 영향 아니면 그 사람이 성장에 의해서 나오는 영향 그런 데서 만들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는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좀 어떤 느낌이냐면 자기 동년배가 아니면 거의 소통하기 힘든 사회 구성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끼케야 동년배가 아닌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일터에서 만나는 계급이 존재하는 회사거나 아니면 명절에 만나는 친척 정도? 그리고 가족은 이미 너무 친하니까 친구 이상의 관계가 돼버리니까 거기서는 관계를 원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동년배 아닌 사람들에 대한 무관심이나 선입견 그리고 뭔가 두려움과 일말에 좀 두려움 같은 것도 있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은 이 작품에 나온 이치노의 할머니처럼 결국 할머니들로 태어날 때부터 할머니인 건 아니거든요. 다 그렇죠. 젊은 시절이 있었고 그 과정을 지나서 지금 모습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소통이 안 되거나 무조건 뭔가 꽉 막힌 사람일 거라는 선입견적으로 그 사람들이 행동하지 않아요. 얘기해보면 충분히 나를 이해해준 지점도 있고 나도 젊을 때 그랬지 하면서 얘기해줄 수 있는 지점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요즘 우리가 사는 사회가 그런 지점에서의 나이 많은 사람과의 소통 그러니까 정말 좋은 어른
좋은 노인과의 소통에 있어서의 욕구가 분명히 있는데 사람한테는 근데 그게 평소에 해소를 잘 못 받아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평소의 삶에서. 근데 그런 지점에서 노년의 사람과 친해졌을 때 느낄 수 있는 어떤 포근함 그리고 아니면 아예 나이가 나보다 적기 때문에 이 작품처럼 나이가 엄청 차이가 나서 그 사람이 그 젊은이가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에너지나 생동감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동년배가 아닌 사람들과 소통하는 거를 평소에 못 하시니까 저는 못 한다고 봐요. 우리 사회가 그걸 할 수 있는 어떤 커뮤니티를 안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 이 작품이 좀 더 평소에 현실적으로 느껴지고 어떤 감정들이 동화에서 더 좋아하지 않았었을까? 이 작품을?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이 지점에서는 아무래도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고 이 직업상 나이랑 상관없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직업군에 있다 보니까 그런 욕구에 있어서는 그렇게 뭐 욕구 불만스러운 지점들이 아니었던 거죠, 저한테는.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이 그렇게 저한테는 막 와닿거나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막 감동적이거나 감정을 움직이거나 이러진 않았는데 사람들은 이런 지점에서 좀 좋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면서. 얘기하시니까 갑자기 그게 떠오르네요. 저희 초반에 야마시타 토모코의 헐 했을 때 성인수 작가님이 거기 나오는 젊게 사는 할머니 캐릭터 보고 이런 친구 있었으면 좋겠다 얘기하셨던 게 갑자기 생각났는데 저는 이 만화를 그런 욕구를 채워준다는 느낌을 먼저 받기보다는 그러니까 우라라라는 캐릭터하고 이치노이 할머니와의 나이를 뛰어넘은 우정에 집중하기보다는 보다 더 이제 우라라라는 캐릭터 자체에 집중을 해서 사실 우라라가 동년배 아니야 작가님이랑? 동년배 비교적 동년배니까. 아니지 2019년도에 고등학생이셨을 거 아니야? 완전 동년배지. 완전 동년배라서. 네, 그래서 이제 비교적 더 몰입이 잘 됐던 게 아닐까. 조금 더 우라라의 얘기에 공감하고 이 사람이 조금 세상을 향해서 뭔가 가지를 더 뻗쳐나가는 모습을 몰입해서 볼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네요. 예전에 TV에서 배우 박소담 씨 있잖아요. 그 기생충에 나오셨던. 네. 그분이 뭐 이렇게 무슨 예능 프로그램에서 뭐 자기 친구한테 무슨 전화하는 코너가 있었어. 그러니까 친구한테 전화해서 박소담이 실제 모습을 알아보자 뭐 이런 코너였던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근데 박소담 씨가 그때 누구한테 전화를 했냐면 그 신구 씨한테 전화를 해요. 어머. 신구 아시죠? 그 어르신. 네, 알아요. 그분한테 전화를 했더니 소담이 이러면서 받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때 진행자가 제 기억에 유재석이었어요. 유재석이 아니 그 박소담 배우가 그 친구한테 전화라고 하라니까 신구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다. 어떤 사이냐 이랬더니 신구 선생님이 한 3초 가만히 있다가 술 친구야 이러는 거예요. 아무튼 그게 너무 부러운 거야. 그러니까 그 터울 없이 그냥 얘기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때 그 장면이 디벨롭돼서 볼 때도 되게 그런 친구 있으면 좋겠다. 남녀 상관없이 그 엄청 젊은 친구랑도 이렇게 술 마시면서 얘기할 수 있는 어른으로 나이가 있으니까 어른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회적 어른 이런 게 아니고 나이가 있으니까 어른으로서도 같이 술 마셔도 별 부담 없는 그런 사람으로 남으면 좋겠다, 나중에라도. 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 작품 보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저는 그쪽으로 생각이 가게 되죠. 그래서 그 지점에 먼저 좀 들어왔다라는 말씀을 더 드리고 싶네요. 이제, 사실 작품 얘기는 할 거 다 나온 것 같은데. 이건 그냥 이 작품은 보면서 좀 느끼는 작품이야. 맞아. 막 이렇게 막 속에 막 집요하게 설명할 내용은 아닌 것 같아. 게 많지 않고. 여담인데, 제가 1권 마지막 보너스 페이지에 나온 우유 한천 젤리 비슷한 걸 어렸을 때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보고 한 게 아니고 어렸을 때? 네. 근데 별로 맛 없었거든요. 그때 만들었을 때. 한천 젤리는 뭐지? 한천 원래 젤리 만들 때 보통 젤라틴을 넣는데 한천은 식물성 원료일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젤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만들면 또 다를 것 같아서 이거 보고 여름에 한번 다시 도전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저 그런 거 만들어주시면 잘 먹는데 우리 너무 멀리 있네요. 계신 곳이가. 대학 졸업하시면 성수동으로 이사 오세요.
집값 비싸지 않나요? 비싸지. 왜 여기 만화를 위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잖아. 만화 관련된 일에 종사하셔야죠, 앞으로. 이 정도 동력이면. 그렇죠라고 했어, 방금. 네네. 우리도 텐마루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제 수박 같은 거 잘라 먹으면서, 거기 같이 만화를 그려서 페어에 참여하는 겁니다. 뭐, 그냥 농담으로 한번 해본 얘기, 성수 비싸요. 자, 근데 그나저나 뭔가요? 그게 궁금해서 다빈님 정도 세대면 텐마루를 알아요? 텐마루 있는 집에서 지내보신 적 있으세요? 텐마루는 아는데 텐마루가 있는 집에서 지내본 적이 없어요. 저 쭉 빌라나 아파트에서만 살아서 사실 이제 텐마루라는 데 올라가 본 적이 교토 갔을 때 방문했던 절에 텐마루가 있었어서 거기 잠깐 앉아 있었던 거 그게 다인 것 같아요. 아, 근데 텐마루가 진짜 좋아요. 좋아 밖에 있기 때문에 매일같이 청소 안 하면 나중에 먼지가 들러붙어서 안 떨어져. 찐득찐득하게 먼지가 붙거든요, 나중에는. 네. 그래서 그 텐마루는 항상 이렇게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긴 해야 되는데 매일 청소해줘야 돼요. 근데 그런 점에서 좀 불편한데 텐마루만 잘 관리해놓고 있으면 이제 선선한 밤에 밖에서 수박 같은 거 당연히 모기장 치고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그거 쳐놓고 수박 먹고 이러면은 진짜 맛있어요. 별거 아닌데 진짜 맛있고 되게 왠지 가족들과 유해지고 평소보다 그런 지점이 있어서 혹시나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놀러 가서나 그럴 때 혹시나 텐마루가 놀러 가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있는 곳이 있으면 거기 앉아서 꼭 가족들이랑 뭔가 음식 같은 거 나눠 먹으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평소랑 분위기가 좀 달라요. 제발 핸드폰들 그만하시고 그때는 가족과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막 주변이 시끄러워서 집중을 많이 못해서 오늘은 방송을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 제가 일정들이 계속 시간 단위로 있어가지고 제가 왜 이렇게 바쁘게 사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빨리 텐마루에 가서 할머니가 할머니가 썰어주는 수박이랑 차랑 먹고 싶다. 어쨌든 이번에 오늘 소개한 작품은 비교적 이때까지 우리가 소개했던 작품들에 비하면 좀 더 대중적이랄까? 좀 더 강력히 추천하는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수루타니 가오리 작가의 텐마루에서 모든 게 달라졌다. 한번 소개시켜 드렸고요. 이북으로도 있으니까 이북으로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떻게 미루다 드디어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요새 너무 힘이 없어. 왜 이렇게 힘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여름이라서. 그런가. 제가 5월 말부터 8월 한 중순까지는 정신을 못 차려요. 밤만 되면. 뭐 삼계탕이라도 좀 먹어야 되나. 그 생각도 했었다. 매년 여름에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맨날 까먹는 게 뭐냐면 이래서 어르신들이 초복, 중복, 말복 때 삼계탕을 먹는구나. 라는 생각을 매년 조상님들의 지혜. 이럴 때 다비님은 어떤 거 많이 드세요? 집에만 계시잖아, 여름엔. 저는 삼계탕 말고 닭 한 마리를 먹어요. 그냥 보면 이게 직관적으로 이게 닭 한 마리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 비주얼로 나오고 제가 평소에 그렇게 많이 먹는 편이 아닌데 닭 한 마리 집에 가면 진짜 배가 터질 직전까지 먹어서 그렇게 먹으면 막 힘이 나는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먹으면 되게 체력이 생기지 않아요? 신기하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기운이 없으시다면 강력 추천하고 싶은 음식입니다. 닭 한 마리. 오늘 저녁엔 제가 삼계탕을 하나 시켜 먹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운 차리시길 바랍니다. 그러게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자, 오늘은 2022년 5월 21일 토요일인 줄 알았는데 요일 개념도 없어. 요일 개념도 없어. 토요일인 줄 알았는데 금요일이었던 오늘 만화클래식 151편이죠. 망가다 시간. 이번 주는 수루타니 가오리의 텐마루에서 모든 게 달라졌다. 1권에서 5권까지 작품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좀 더 조용한 환경에서 녹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비님 고생하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